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냥 시뻘건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럼요. 개인의 기호, 색깔에 대한 기호만 있는 이우영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빨간색을 좋아해요? 제가 정확히 이틀 전에 이 자리에 파란색 니트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 그래서 없으시길 오늘은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고 나오셨구나. 네, 뭐 제가 늘 보고 접하고 또 전해드리는 소식이 물타기 이런 소식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물타기 되게 중요해요. 네. 예, 그럼요. 근데 이우영 아나운서 생일이 몇 월이에요? 저는 7월입니다. 7월. 여름생입니다. 네.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아까 그 오프닝 하면서 느낀 건데 2월 29일 아니에요 오늘. 오늘 생일인 분들은 뭐 어떻게 해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나? 제 지인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데 3월 1일에 주로 생일 파티를 하고 4년에 한 번씩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또 성대하게 그냥 그동안 못한 거 그냥 확 해버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 근데 진짜 오늘 태어난 애기들 네. 태어난 애기들은 아주 특별한 제가 볼 때 존재들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 뭐요?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요? 네. 알죠. 2월 28일. 알죠. 어떤 날인가요? 어제가 수요일이요. 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야, 사랑해요. 뭐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뭐 그게 중요하지. 나를 기억한다는 것보다 뭔가 해줘야죠. 늘 그렇듯이 사랑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소소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네. 좀 심각하게 얘기할 텐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네. 사랑을 이게 둘러 말한 겁니다.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야, 참 그래요. 어쨌든 네. 근데 부모님 결혼한 지 몇 주년? 이제 주년으로 그것도 모르면서- 따지면 그것도 모르면서 한 40년 정도 되셨네요. 네. 40년이요? 네. 40년이라고요? 네. 저희 누나가 40이에요? 네. 그럼 진짜 40년 되셨구나. 네. 제가 4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이우영 아나운서. 여러분 또 뭐 이우영 아나운서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좋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지금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가 입은 옷 색깔이 모 정당의 색깔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그렇죠. 네, 오늘은 목요일인데 일주일의 마지막이죠. 평일의 아까 마지막. 그 얘기도 해야죠. 월화수금토일. 네. 왜 뭐 일주일이 이우영 아나운서 6일이래요. 네, 제 일주일은 월화수 금토일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과 방송할 날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 안 좋으시죠? 지금 저희가 잠시 딴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그 화장실 가서 토하고 싶으신 분들 토하셔도 됩니다. 네. 제 멘트가 좀 허전했나요? 허전한 게 아니라 니글거렸어요. 명불허전이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네. 예. 참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요. 유튜브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이우영 아나운서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딴 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선거구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 당의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늘 오후 본회의인데요. 4월 10일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 또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비례대표 47석을 한 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강원의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 그리고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 연천, 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부산 북, 강서, 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서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안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오늘 오후 본회의 일정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는데 이번에는 41일 앞두고 처리가 됩니다. 또 쌍특검법 재표결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재표결 여부를 묻자 윤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어제 획정위가 낸 원안이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안을 연기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 부결돼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선거구 획정 드디어 이뤄지고요. 네, 잠시 후에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최종 폐기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일단 이 선거구 획정부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내 지역이 이게 나누어지는지 합쳐지는지 어디 가서 붙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아니, 당장 선거가 4달인데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유권자 이익에 지대한 침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당들 지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유권자의 이익을 사실 무참하게 이걸 사실 부셔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정당은 공당 민생 어쩌고 떠들 자격이 없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이에요.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것도 매 선거마다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같은 짓을 또 계속 반복하면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저는 아주 그거 보면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에서 한 석을 줄이고 전북에서 의석 한 석 줄이는 것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비례대표는 급하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줄여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비례대표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사회적 이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몇 자리, 한 두세 자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례대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역구로 늘리면 지금처럼 이게 지금 끝에서 끝에 가는데 4시간 걸리니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한 석씩 줄이고 이러는데요. 아예 비례대표를 두세 석 빼놓고 나머지 전부 사실 없애는 이러한 방안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비례대표 보면 직능대표성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직능대표성보다는 사실은 이른바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더러 비례대표 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쌍특검법. 이게요, 폐기는 될 텐데 만일 제가 볼 때에는 이탈표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만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거 봐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탈표 나올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공천을 안 준 거다라는 어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명분적 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 이탈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좀 곤란해질 거요. 근데 어쨌든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죠.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 공천에서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홍영표 의원을 잇따라 컷오프하면서 친문 간의 충돌 양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오늘 인천 부평을 현역인 홍영표 의원을 배제하고 영입인지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동주 의원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임 전 실장에 이어서 친문 주요 인사인 홍 의원에 대해서도 낙천 결정을 하면서 친문계 반발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위원 중 유일한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죠. 임 전 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오후에는 왕십리역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대거 나와서 응원을 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홍 의원은 당의 패배를 위한 결정에 비통한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 의원도 통합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선거는 질 수밖에 없다. 임종석의 성동 공천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관리하는 지도부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에 재고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의원이 오늘 유튜브 채널에 직접 나와서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에 대해 엄청난 문제가 돌발되거나 전 위원장에 대한 검증 실패가 있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에서는 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임 전 실장의 태도에 적잖은 불만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왕십리역 유세를 두고 지도부 핵심 관계자가 사실상 시위이자 항명 아닌가라고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소개를 해드렸죠.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절을 방문을 해서 두 사람이 갈등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점점 양측의 거리가 멀어지는 형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 역시 현 공천 상황에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당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이 공천 갈등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일단 여의도와 거리를 둬온 만큼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마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정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일 겁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좀 해주길 바랄 겁니다. 왜? 얘기를 하는 순간 민주당의 내용은 더 깊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종석 실장이 지금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측은 뭐냐면 윤건영 의원도 공천받았고 고민정 의원도 공천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 안 줬다고 막 이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중요한 명분으로 들 뿐이지 실제로 과연 그럴 것인가? 제가 볼 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직 대통령은 힘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흔히 대통령 레임덕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 말에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임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5월 3일 날 취임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그러면 5월 2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그 힘은 쫙 빠집니다. 권력의 속성 또 정착 강의하게 되네.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호영 학생 그러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냐면 권력은 모아지는 속성이 있어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권력의 속성이 가장 정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는 북한이거든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가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그거 가만 안 둬요. 지금 김주애라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걔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김정은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의 자식이라도 좀 큰 다음에 머리 컸다라고 들이대면 이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게 권력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를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은 그렇게 모아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사실은. 상징성이 있다. 물론 뭐 상징성은 있지만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인들 자기네 이익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익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선거구획정 선거 41일 앞두고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치인들이 한 게 무지무지하게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이 뭐 힘없는 사람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까? 상징성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분란만 일으켜서 역설적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결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실제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공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도전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생존율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용산 출신 중 36명인데 오늘까지 공천이 확정된 사람 9명입니다. 현 시점 생존율이 25%인데요. 경선 기회도 받지 못하고 탈락한 후보는 8명. 경선을 치렀지만 패배한 후보 6명입니다. 나머지 13명은 경선을 앞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구 심사가 보류가 돼 있는데 본선행 티켓을 쥔 후보들은 주로 수석, 비서관급 핵심 참모입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텃밭인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 공천이 됐는데요. 이곳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으로 하 의원이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경우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을 했지만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이 결정이 됐습니다. 강남을만큼은 아니지만 용인갑 역시 최근 3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당선돼서 양지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고요.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은 충남 홍성 예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경쟁을 벌이던 현역 4선의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 을 경선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험지에서 공천을 받은 참모들도 있는데요.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옛 지역구 경기 의정부 갑,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현역인 안산 상록갑 등에 각각 단수 공천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박성훈 전 국정기획 비서관은 영입 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에게 공천장을 내주기도 했고요. 아직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참모 중엔 강명구 전 국정기획 비서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참모들의 공천 상황에 대해 엊그제 언론에선 대부분의 용산 참모가 공천에서 고전한다는 게 주된 톤이었다. 어제 오늘은 용산 참모 불패라고 나오더라. 뭐가 맞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둘 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공천은 용산 출신을 고려하는 공천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을 또다시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의 공천처럼 누구를 찍어내고 누구를 밀어넣는 공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용산 출신 인사들 공천에서 희비가 엇갈렸지만 생존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른바 찐윤 참모들은 본선행에 올랐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존율 저조하다는 게 일단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찐윤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주진웅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만 아마 해운대 그냥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 빼놓고는 저는 과연 찐윤이 누구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이 대통령실 수석했다고 저는 다 찐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석 중에서도 강승규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홍문표 의원이 본인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이게 되는 거지 사실은 원래 경선을 했어야 되는 거고 김은혜 전 수석도 김민수 대변인하고 경선에 붙어서 결국 이겨가지고 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찐윤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주진우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만일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찐윤이든 뭐든 대통령실 출신이 막 한 70% 공천이 됐다. 이러면 저도 또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윤 대통령께서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 사람을 공천하려고 들지 말고 공천에서 당선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윤 대통령도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하는 사람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윤 대통령도 하여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천에서 여성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이런 보도 어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21대 총선 공천 때보다 여성과 청년 공천 비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청년에 대한 배려는 남은 공천과 비례대표용 정당 국민의 미래가 진행해 나갈 비례대표 공천에서 감안해 나갈 사정들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텃밭인 영남과 서울 강남권 일부에 적용을 논의 중인 국민추천제에 여성 청년 배려를 위한 조치를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추천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은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야기한 것 중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험지, 호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기탁금 1,500만 원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 슬슬 마무리로 나아가고 있고 비례용 정당인 국민의 미래 전략도 함께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천 작업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지금 21대 총선에서 11% 공천했고 이번에 9%밖에 안 돼가지고 유엔에서 얘기하는 30% 이거 한참 모자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비례 후보로 여성들을 대거 공천할 예정인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의 파리떼법이라고 있었어요. 파리떼라는 게 동수라는 건데 남녀 동수 공천법입니다. 이게 프랑스와 미테랑 정권 시절에 통과가 된 건데 이 파리떼법을 원래 지켜야 돼요. 근데 막상 하원 선거가 되니까 그거 지키는 거대 정당은 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된 건데 물론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의회 진출을 많이 북돋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324번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유튜브로 이우영 아나운서 보게 되네요. 신율 교수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속이 탁 트이는 느낌입니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유튜브로 보게 되니 두 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애청자로서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두 분 방송 오래도록 하시길.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호영 아나운서가 저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은 뭐 저희가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324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호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